자, 여러분 12주차 두 번째 강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외 시장 진출 전략, 해외 직접 투자 마무리했죠. 그죠?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오늘부터는 해외 시장 세분화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시장을 세분화한다. 시장 세분화 뜻이 뭐죠?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죠? 마켓 세그멘테이션. 자, 시장을 세분, 가늘게 쪼갠다는 의미죠. 그죠? 시장을 가늘게 쪼갠다. 그 가늘게 쪼개는 시장의 그 개념은 뭘까요? 기업의 그죠? 전략이나 마케팅에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그룹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업의 전략이나 마케팅에 유사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비자를 구분해 놓고 시장으로 규정해 놓는 것을 시장 세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시장을 세분화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겟 고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무엇이 됐든 전체 국민을 그 시장 내에 있는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거나 전략을 구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선택과 집중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같은 자본을 예산을 투입해도 그죠? 효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 시장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겟 마켓, 타겟 커스터머를 선정하고 거기에 소구할 수 있는 전략과 마케팅을 수립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시장을 세분화하면 할수록 어떤 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의 니즈에 더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시장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안 쪼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략이나 마케팅을 수립하면은 고객 니즈에 부합할 확률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어떤 특정 대상이 없기 때문에 고객 니즈에 부합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잘게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 그룹, 더 작은 그룹은 이 사람들의 니즈는 무엇이구나를 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시장을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더 잘게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고객 만족에 부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고객 만족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죠. 대신 시장을 세분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각기 다른 그죠?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게 제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단일화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세분 시장별로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분화와 시장 세분화와 고객 만족은 그죠?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세분 시장이 높아질수록 고객 만족은 높아지고 반면에 기업의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그룹에 마케팅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5개 그룹에 마케팅하는 거하고 어때요? 거기에 따른 마케팅 방식이나 전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과 기업의 비용은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서 세분 시장을 더 잘게 쪼개서 전략과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죠? 고객 만족은 높아지지만 기업의 비용은 높아져가는 거고, 그죠? 반면에 세분 시장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죠? 기업의 비용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기업의 세분 시장은 여러분, 세분 시장은 기업의 비용과 소비자의 만족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기업의 비용이 그쵸? 이 시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마지노선에 있는 한 그 비용이 수익을 넘지 않는 한 가장 작은 상태의 세분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 내에서의 세분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좀 글로벌하게 해외 시장 진출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해외 시장 세분화로 확대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 여기에 해외라는 말이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장 세분화의 개념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교수님이 설명한 것은 하나의 단일 시장 내에서의 동일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해외 시장으로 확대가 되면은, 그죠? 첫 번째, 국가를 그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시장 세분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내 시장 세분화. 국내 시장 세분화가 지금 얘기한 거죠. 한 국가 시장 내에서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세분화하는 것. 국가를 단위로 하는 시장 세분화는 그냥 해외 시장으로 우리 경영의 범주를 확대했을 때 그냥 국가가 하나가 그냥 세분 시장인 거예요. 우리의 미국 시장, 우리 베트남 시장, 중국 시장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장 세분화예요. 굉장히 범주가 큰 거죠. 브로드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국적 시장 세분화. 초국적 시장 세분화. 이렇게 크게 해외 시장 세분화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해외 시장을 진출한 초기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그 국가 안에서의 문제까지 고려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우리가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 진출해야만 하는 국가, 우리의 전략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국가, 이렇게만 우선은 구분을 하는 세분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뭐 지리적 기준을 세우기도 하고, 경제적 변수를 세우기도 하고, 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뭐 문화적 유사성을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당 국가를 진출함에 있어서 그 국가가 어디로 가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고 가야만 하는지,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장인지를 갖고 그냥 세분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제품이 일정 수준의 구매력이 있어야지만이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진출함에 있어서 소득이 뭐 1인당 GDP가 3,000불 이상인 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경제적 변수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우리는 저는 경제적 구매력보다는 일단은 저가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1인당 GDP 수준보다는 그 나라의 인구수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특정 기준에 의해서 국가를 단위로 해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게 국가 단위 시장 세분화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 시장을 진출함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에서 해외 시장 세분화를 할 때 그냥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진출할 국가를 선정하고 그냥 우리가 왜 진출했는지, 우리에게 전략적 목적성이 부합하고 판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고 그 나라를 그냥 하나의 세분 시장으로 놓고 보는 개념. 우리의 베트남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 프랑스 시장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해당 국가 내 시장의 세분화예요. 그 시장 내에서 아까 교수님이 처음에 시장 세분화의 개념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전략과 마케팅에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집단을 잘게 쪼개서 묶어 놓는 거예요. 그 단위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세분화한다? 세분 시장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업의 비용과 소비자의 만족과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어서 비용이 이 세분 시장에서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잘게 쪼개 놓은 시장이 국가 내 시장 세분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초국적 시장 세분화는 뭐냐면 여러분, 초국적 시장 세분화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A 국가 시장, 그죠? 해외 시장, B 국가 시장, 우리 B 국가 시장, C 국가 시장,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A 국가, B 국가, C 국가 시장 세분하면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는 시장 세분화로 그냥 되는 거고, 이게 좀 더 진화해서 요 진출한 국가 내에서 또 그 내부 안에서의 국내 시장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된다면, 돼서 명확하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반응할 수 있는 타겟 커스터머, 타겟 고객층과 타겟 시장 세분화가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A 국가 시장 내에서 요 계층, 뭐 그죠? 뭐 20, 30대 누구 여성이다. 우리 의류업체이기 때문에 요 계층이 세분 시장이고, B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C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 세분 시장은 어디예요, 여러분? A, B, C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국가의 경계를 초월해서, 그렇죠? 우리 제품의 구매의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그 변수에 의해서 식별된 그 고객들이 우리의 세분 시장이 되는 거죠. 국가적 경계는 의미가 없죠,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여성 의류 업체다. 그러면은 A 국가 시장, B 국가 시장, C 국가 시장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국가 시장 내에서도 우리 제품에 반응할 수 있는 20, 30대 젊은 여성층이 우리의 타겟 고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고객들로 이렇게 묶게 되면은, 그죠? 이게 초국적 시장 세분화가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 국가의 의미보다는 해당 제품에 반응하는 고객 집단이 초국가적으로 국가를 초월해서 이렇게 세분 시장이 형성하기 때문에, 이때는 글로벌 스탠다드한 제품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것이고, 글로벌 전략이 유효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세분 시장 간에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이질적이어야 돼요. 다른 세분 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세분 시장끼리는 이질성이 있어야 되고, 세분 시장 내에는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세분 시장 내의 소비자는 동질한 집단이고, 각각의 다른 세분 시장으로 구별된 그 세분 시장 간에는 어때요, 여러분? 이질성이 강한 것이죠. 그래서 시장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어때요? 고객 만족에 더 부합하는 거예요. 고객의 다양성에 다 부합할 수 있게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세분 시장을 쪼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느 고객의 니즈에도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에 그냥 노출을 시키는 거죠, 소비자들을. 그러면 세분 시장을 잘게 쪼개서 고객 니즈에 가장 만족하는 형태로 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분 시장을 가장 쪼갠 상태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원투원 마케팅, 개인에게 맞춰진, 그죠?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제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만을 위한 뭐 맞춤 정장, 맞춤 구두 이런 건 어때요? 최고의 그 니즈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세분 시장이 없으면 그냥 어때요, 여러분? 그냥 매스 마케팅 하는 거예요. 매스 마케팅.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기업의 제품과 세분 시장은 그 기업의 업종, 그다음에 제품의 특성에 기준해서 기업의 비용과 고객의 만족의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놓고서 그 세분 시장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국가를 단위로 하는 세분 시장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국가 내에서의 세분 시장이 또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두 개가 합쳐져서 국가를 초월해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세분 시장으로서, 또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 마케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세분 시장으로서 그룹핑이 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국가를 처음으로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내 업종과 제품에 맞춰서 경제적 변수로 국가를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른 사회 문화적 변수, 또는 뭐 제품 수명 주기상 발달 단계에 의해서도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시장을 구별하는 그 잣대는 좀 다르겠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시장 세분화에 대한 내용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